나 이렇게 머리 푼 게 이뻐 아니면 묶은 게 이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뻐? 라고 물어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단 쳐다봐야 돼요. 제가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멀티가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수는 남편입니다. 인사는 늘어갈 합니다. 오늘은 말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말에 완벽을 요구하지 말아요. 와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라는 말을 안 해본 부부나 연인 사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완벽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막 내뱉으면 안 되겠죠. 말을 처음 내뱉을 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말을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8회차 때 말 근력과 말 체력과 관련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글쓰기를 많이 하면 어휘량, 표현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이쁜 언어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거는 8회차 후반부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지 한 3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3가지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공통 교집합에 많이 포함되는 거긴 해요. 어떨 때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는 멀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말이 완벽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이 의도와 다르게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 같을 때 역시도 말이 완벽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나는 조언으로 한 말인데 이 말이 상대방의 습관에 걸리지 않을 때 내가 대받아치는 말은 또 완벽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 3가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큰 틀에서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좋았잖아 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대구 803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제가 급하게 유튜브를 예약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사전 고지를 했죠. 5분 정도 내가 유튜브 업로드를 해야 돼서 노트북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먼저 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새를 못 참고, 아내가 그때 머리를 예쁘게 커트했던 당시거든요. 여보시 나 이렇게 머리 푼 게 이뻐 아니면 묶은 게 이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뻐? 라고 물어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일단 쳐다봐야 돼요. 그럼 저 입장에서는 시선이 아내의 머리에도 가 있고 제 노트북에도 가 있죠. 그럼 일단 그거 이쁘다 라고 해놓고 제 노트북으로 바로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끝나면 좋은데 아내가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머리 묶은 건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까 전에 이쁘게 봐놓고 지금은 또 안 보냐 라고 하면서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뻐 이랬더니 또 보지도 않고서 보지도 않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내가 이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노트북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혼 없는 리액션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거를 미리 이거 5분 정도 할 테니까 이따가 얘기하자 얘기해줬으면 좋았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사전에 그 얘기를 고지했거든요, 아내한테. 근데 부부 사이는 이게 서로 까먹어요. 왜냐면 부부 사이는 길게 사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가림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여행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 얘 이쁨을 봐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사전 고지를 해주는 것도 좋고, 사전 고지가 안 됐다면 미안해, 지금 그 머리 자른 거 너무 귀엽고 이쁜데 내가 지금 노트북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5분만 있다가 더 자세하게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좀 괜찮은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말이 의도와 다르게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 같을 때 말이 완벽하게 나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 생각이 부정당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메시지로 받아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 방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방금 저렇게 얘기했어? 라고 나가는 거죠. 저조차도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치게 돼요. 이거는 아마추어의 리액션이라 공격과 공격으로 맞받아치거든요. 물론 저도 아마추어가 될 때가 많죠.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작년에 집체교육을 1박 2일 정도 돌린 적이 있어요. 모 회사에. 근데 그때 갑질하는 갑질을 좀 많이 당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박 2일 교육을 좀 돌리면 서비스 차원에서 연수원은 저희가 미리 알아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A, B, C 업체를 알아봐주고 대관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고 식사가 제공되는지 BBQ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숙소에 침대가 2인실인지 막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 되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업도 한 3일 4일 걸려요. 그럼 고객사를 위해서 장기적인 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그럼 보통 고객사는 되게 좋아하고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리스트를 막 싹 정리해서 주고 이러면. 근데 작년에 한 고객사는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 알아봐 주세요, 여기 알아봐 주세요, 심지어
자기네들이 묵지도 않을 뭐 서울에 있는 호텔도 알아봐 주세요. 예산이 그게 절대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알아봐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은 윗분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리스트가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게 서비스 차원인 걸 알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의 걸 했어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이상의 거였어요. 괜찮아요. 괜찮고 충분히 뭐 결과를 매듭져서 원하는 걸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제가 훅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싸울 뻔했던 거는 금요일 오후 한 4시에 연락 와서 주말 사이에 이거 연수원 다시 알아봐주고 월요일 오전까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거든요. 이 얘기는 그 연수원 담당자도 쉬고 알아봐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잘 풀어서 교육을 잘 끝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제 옆에서 제가 그 고객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많이 봤어요. 이제 호프집에 가서 저는 그런 거죠. 아내가 옆에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많이 아니까 저는 고객사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갑질은 참 많이 없어졌는데 참 이렇게 일이라는 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그냥 저는 내 편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 편만 잠깐 5초 동안 들었으면 됐는데 그러다 근데 나도 뭐 예전에 원단이라고 일했을 때 그런 고객사도 있었고 그런 고객사가 나는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일단 부정당했고 저도 아이메시지로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유메시지로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내가 이거 2달 동안 스트레스 받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 네가 더 받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아니 여보씨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말이 업인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편을 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5초만 내 편 들어줘 달라는 건데 그게 어렵냐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결국은 제가 사과를 하긴 했죠. 미안하다 갑자기 승을 해서 미안하긴 한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한 리액션을 어떻게 보면 강요한 것 같아. 그런 리액션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너도 너 나름대로 너 추억을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랬나 봐 라고 이제 아이메시지로 다시 얘기해서 풀었고 아내도 아이메시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좀 부정당한 것 같을 때는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그럴 때는 아이메시지로 얘기를 하면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유메시지로 너가 그렇잖아 네가 나쁜 놈이야 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면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감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인격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부 사이, 연인 사이, 모자 사이, 부녀 사이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합법들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진심 어리게 조언을 해준 말을 상대방이 그건 아니야 라고 좀 거절했을 때도 말이 이쁘게 나가진 않아요. 상대방의 습관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꼭 제 아내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무기력할 때 아침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회차에서도 그때 이제 제가 그 주변의 작가님이나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일상이 잘 안 움직여질 때는 일상을 잘 사는 것처럼 연기를 해보면 일상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좋은 척 명상도 해보고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좋은 기분 상태가 아니라 책 한 줄도 읽기 싫은데 좋은 책 문장을 읽고 이게 내 얘기구나 하고 거짓 연기를 한번 해보면 거짓 역할 연기를 해보면 그냥 또 괴로운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어 라고 제 나름대로 되게 잘 포장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해본 게 아니니까 뭐 요게 지금 나도 잘 안 돼 습관이 잘 안 생겨 이럴 수가 있어요. 습관에 걸리지 않는 말이었던 거죠 제 말이. 그럴 때는 일단 저 자체도 기분이 속 좋지는 않지만 아까 두 번째 사례를 들듯이 저의 조언을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는 리액션을 원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그 습관이 되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 습관이 안 들여져서 더 힘들었겠구나 하고 들여주면은 2시간 3시간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아내도 근데 여보씨의 그 얘기도 뭔지 아니까 내일부터 한번 노력해볼게 요렇게 좀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이든 어떤 말이든 결국은 대화라는 건 그래요. 서로의 다름을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수시로. 아내가 예전엔 이게 잘 됐는데 어느 날은 이게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인 저 역시도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부부나 연인 사이에는 서로의 다름을 계속 발견하고 그 갈등 때문에 또 속도 쓰리고 작은 상처들도 받지만 깎이고 깎이는 사이거든요. 근데 깎이고 깎이면서 또 이쁜 모양을 만들어 가긴 해요.
대화를 할 때 좀 더 조심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의 키 메시지는 말을 할 때 너무 상대방의 언어를 완벽하게 하려고 요구하는 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 말 자체도 완벽하게 나가지 않고, 저는 말을 업으로 하기도 하고 소통을 주제로 특강도 하러 다니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막상 제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말이 완벽하게 나가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사실 솔직한 거거든요. 저라고 어떻게 늘 말을 상황과 맥락에서 딱딱 떨어지게 하겠어요.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휘력과 표현력을 길러서 상황에 맞는 언어들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어휘력과 표현력을 기르지 않으면 제가 파헤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되게 산만해지고 휘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언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의되지 않는 말을 상대방한테 내뱉어도 상대방은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만약에 정의되지 않는 말들을 쏘붙이고 있다면 서로가 피곤한 상황밖에 안 생겨요. 누구 한 명은 상황 자체에 말의 대화의 정의를, 맥락을 잘 파악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둘 다 노력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은 이쁘게 하려고 보완하는 거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시는 잘못이라는 시인데요. 상대방의 말이 뭐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은 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쁘게 그걸 그조차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쁘게 잘 안아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못 나온 말임에도 그걸 잘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의도가 아님을 알고 보완시켜주는 것도 부부나 연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잘못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사는 남편이었고, 오늘 이 얘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뭐죠? 네, 댓글,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잘못. 당신의 이유 없는 짜증은 불현듯 제게 왔고, 잘 다독이려는 저의 노력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긴 밤을 고민해봐도 당신 잘못한 것이 맞으나 그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누가 더 잘못했냐는 물음보다는 그대의 보고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